예, 스승님, 웃음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웃음은 웃는 본인도 기분 좋지만 상대방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더라도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 제가 아는 지인은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책에서 불치병을 웃음으로 극복한 사례도 보았습니다. 요즘처럼 우울하기 쉬울 때 억지 웃음이라도 웃으면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을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웃습니까? 여러분 많이 웃고 사셔야 됩니다. 응? 근데 이제 우리가 억지로 웃는 웃음이 있고 좋아서 웃는 웃음이 있고 기뻐서 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아서 웃는 웃음, 기뻐서 웃는 웃음을 웃어야 됩니다. 억지로 웃는 웃음은 뭐 크게 득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억지로는 아니지만 연출, 상대를 위해서 미소 짓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 대화를 하거나 대인관계를 하는데 상대가 말을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입을 보세요.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반겨주고 호응해주고 이건 굉장히 좋은 미소예요. 근데 상대는 재밌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봐봐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뭐야? 이러고 있고 그리고 감각도 없어. 가만히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막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반응이 없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러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기도 하고 막 미소를 짓기도 하고 막 한박 웃음을 짓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웃음법에 대해서 제가 3단계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미디를 보거나 아니면 친구가 웃기거나 대화 속에 웃겨서 한박 웃음으로 즐겁게 아무 생각 없이 웃는 웃음도 있고 또 여러분들 살면서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서 웃는 웃음도 있고 또 대인관계 연출로 그냥 그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웃는 경우도 있고 웃기 싫은데 억지로 웃는 경우도 있고 나는 정말 가식적으로 그냥 저 상대가 내 눈치 못 채게 하려고 내 감정을 눈치 못 채게 하려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웃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억지 웃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살면서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 감사한 마인드를 갖게 되면 웃을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내가 긍정 마인드, 감사 마인드. 자,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눈꼬리가 내려오게 돼 있고 입꼬리가 내려오게 돼 있어. 근데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대하는 사람은 웃을 일이 많게 돼 있다. 그래서 억지로 연출해서 웃으려 하지 말고 내가 마음을 긍정 마인드, 감사 마인드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긍정 마인드가 뭐예요? 친구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그걸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주는 게 긍정 마인드예요. 저놈이 왜 웃기지? 이건 부정 마인드야. 봐봐. 저 친구가 왜 웃기지? 왜 저렇게 웃긴 소리를 하지? 이건 부정 마인드예요. 그냥 웃기면 순수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웃어주고 공감해주는 거죠. 이게 긍정 마인드예요.
우리 여기 현도님이 말씀을 참 잘하거든. 웃기는 얘기도 잘하시고 그럼 막 즐겁게 웃어주잖아요. 제가 있죠. 엄청나게 잘 웃어줍니다. 이렇게 잘 웃어주는 건 긍정 마인드예요. 그리고 감사 마인드가 뭐냐면 이런 공간과 이런 시간과 이런 인연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TV를 보든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참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하다. 또 그 인연이 주어졌음에 감사하다.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났으면 친구 만남에 감사하고 또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에 감사하고 또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요. TV. 그럼 그 프로 보는 거에 감사한 거죠. 내가 이 프로를 볼 수 있음에 감사한 겁니다. 영화를 보다가도 이 영화를 볼 수 있음에 감사한 거죠. 이렇게 감사함을 가지면 스스로 마음에서 웃음이 나옵니다. 기쁜 웃음이 나오죠. 이런 기쁜 웃음을 우리는 늘 웃으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심장 깊은 곳부터 보세요. 웃음이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 에너지도 좋아지고 기혈이 잘 돌게 돼요. 그래가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겨서 이제 막 웃잖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서 막 좋은 일은 울기도 하죠. 너무 기쁘면 울기도 하잖아. 그것도 우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 기쁨으로 우는 건 에너지가 엄청나게 좋은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운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울게 되잖아요. 그 탁한 기운이 다 빠져나가요. 기쁨으로 웃어도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기쁨으로 웃는 일도 좋고 기쁨으로 우는 것도 괜찮다. 또 어떤 울음도 괜찮냐면 참의 눈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참여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탁한 기운을 다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아무도 모를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여하면서 혼자 수건이 젖도록 울었어요. 대단히 좋은 거예요. 몸 아픈 것도 다 없어진다니까요. 몸속에 탁한 기운들이 정리된다. 그러니까 짜잘한 병들은 진짜 참의 눈물을 많이 흘리면 다 없어져요. 진짜. 큰 병들은 쉽게 안 없어지겠지만 짜잘한 병들은 그 참의 눈물 속에서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내가 반추하고 스토리텔링 하면서 참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좋아요. 그런 참의 눈물, 또 기쁨의 눈물, 이것은 즐겁게 웃는 거나 똑같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참의 눈물을 흘리면 탁한 기운 정리하는 건 웃는 것보다 더 좋아요. 효과가. 기쁘게 웃는 건 에너지 상승에 도움이 되는 거고 참의 눈물, 반성의 눈물은 내 몸속에 탁한 기운을 정리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연출, 이제 대인관계 연출. 크게 웃을 일이 아닌데 상대를 위해 웃어줄 때가 있어요. 상대 때로는 무한하지 않게 대인관계를 위해서, 손님을 위해서. 예를 들면 손님이 이제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면 얼굴 굳어있는 얼굴 보세요. 무표정한 얼굴, 굳어있는 얼굴로 대하면 기분 좋습니까? 식당 아줌마가 얼굴 딱 굳어있는 얼굴로 밥 갖다 줘요. 밥맛이 날까요? 근데 살짝 미소를 띄우면서 맛있게 드세요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음식 맛이 확 살죠. 그것처럼 손님을 대하는 마음이든 대인관계의 마음이든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일이 아닌데도 연출로서 상대를 위해서 미소 짓는 얼굴, 미소를 지어주는 것 또한
득되는 일이며 에너지를 좋게 하는 일이다. 왜? 내가 좋은 에너지를 보냄으로써 상대도 좋은 기운을 나한테 보내요. 내가 무표정하고 굳어있는 얼굴, 짜증나는 얼굴을 상대한테 보여주면 상대도 탁한 기운을 나한테 보내거든. 그러면 서로가 탁한 기운끼리 싸우면서 득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살짝 웃어주면서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도 마음이 풀리면서 좋은 기운을 보내거든. 그럼 그 좋은 에너지는 내가 흡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연출로서도 우리는 미소를 많이 띄워야 된다. 응? 그런데 절대 웃고 싶지 않은데 막 억지 춘향으로 웃는 것은 그냥 미소일 뿐이지 내 에너지를 좋게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웃는 건 좋지만 이런 이치를 알고 미소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울 앞에 서서 내 웃는 표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이렇게 훈련을 해보는 건 좋아요. 이렇게. 우리 회원들이 내가 웃는 모습이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또 한번 연출을 해봤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활짝, 밝게, 활짝 그런 웃는 연출을 해보고 내 표정이 밝고 좋으면 그런 연출이라도 많이 해버릇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연출은 억지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냥 그때그때 인연 따라 긍정적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지 마라. 상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도 즐겁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에너지가 득되게 작용하며 그 미소는 복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늘 미소 짓는 인생을 살으란 뜻입니다.